우리는 종종 지루한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진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같은 멜로디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유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 내 이야기는 흥미로워라고 여기지만 정작 상대방의 반응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시선이 자꾸 핸드폰으로 가거나 딴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을 보일 때 우리는 깨닫는다. 혹시 내가 너무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 흥미를 잃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은 한 가지 주제에 집착하는 태도다. 물론 깊이 있는 대화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듣는 사람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금세 질려버린다. 대화 역시 일정한 흐름이 반복되면 단조롭게 느껴진다. 상대방의 관심이 점점 흐려지는 순간을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수를 한다. 내가 아는 걸 다 말해줘야 해. 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백을 남기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려 하기보다 적절한 틈을 주면 상대방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보다 암시하고 유추하게 만든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면 듣는 이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핵심만 전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변주를 줄 알아야 한다. 이야기가 단조로우면 듣는 사람은 집중력을 잃는다. 같은 어조와 흐름으로 이어지는 대화는 졸음을 유발한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화도 음악과 같아요. 너무 반복되면 지루해지고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흥미롭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야기의 깊이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벼운 유머 한마디가 더 인상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읽는 것이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한 가지 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진다. 우리는 모두 학생 시절 지루한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 가지 주제를 말했으면 잠시 멈추고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결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질 때 상대도 우리의 말에 집중하게 된다. 대화는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단,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인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핵심이 흐려지고 듣는 사람은 점점 흥미를 잃게 된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장황한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덜어낼 때 대화의 힘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광고 문구는 짧을수록 강한 인상을 남긴다. 기억에 남는 연설도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단 2분이었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역사적인 연설이다.
반면 장황한 설명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다. 결국 좋은 말하기란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말을 많이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때문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다. 장황한 말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작은 물건을 찾는 것과 같다. 꼭 필요한 말만 남겨야 오히려 메시지가 더 분명해진다. 하지만 간결함이 효과적이려면 그 안에 깊이가 있어야 한다.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작품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되 본질은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그러려면 말을 하기 전에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이 줄어든다. 간결한 말하기는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표현은 짧지만 의미는 풍부해야 한다. 마치 여백이 많은 그림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처럼 대화에서도 여유를 남길 줄 알아야 한다. 너무 많은 설명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여백이 있는 대화는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책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어떤 책은 독자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열린 결말을 남긴다. 후자의 방식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대화도 그렇다. 너무 많은 말은 흥미를 떨어뜨리지만 적절한 여백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배경 설명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서두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라고 한 후에 본론을 말하면 듣는 사람은 더 집중하게 된다. 반면, 긴 설명을 늘어놓다가 정작 중요한 말을 맨 끝에 하면 듣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기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자연스럽게 핵심만 남고 불필요한 부분은 사라진다. 연설가나 작가들도 이 방법을 많이 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문장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한 문장만 남긴다. 결국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대화를 할 때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듣는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기며 핵심을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간결함은 본질을 강조하는 기술이다. 핵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의 흥미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힘이다. 어떤 사람의 말은 짧아도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길어도 공허하다. 간결한 말은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짧으면 차가운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말이 짧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간을 너무 약하게 하면 심심한 맛이 되는 것처럼 대화에서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핵심을 강조하되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의는 간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매끄럽다, 듣기 편하다고 느낄 때는 단순히 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자연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짧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진다면 대화는 더 깊이 있게 전달된다. 반면 아무리 핵심만을 말하더라도 무뚝뚝하게 들리거나 감정이 배제되면 상대방은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가령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알았어 라고 짧게 답하는 것과 응,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뜻이라도 느낌이 다르다. 전자는 간결하지만 무심하게 들릴 수 있고 후자는 짧지만 따뜻하다. 간결함이 무뚝뚝함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작은 배려를 더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은 말에서만 배려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듣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간결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듣는 시간을 길게 갖는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 간결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잘 듣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말이 짧을수록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결한 표현을 쓸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말이 짧아질수록 표현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진다. 짧은 문장 속에 의도를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장식을 덧붙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려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결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말할 것을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짧지만 따뜻한 표현 하나가 대화의 인상을 결정한다. 역사적으로도 간결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말하기는 큰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는 짧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화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링컨 역시 군더더기 없는 연설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필요한 수식 없이도 말 속에 철학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예의는 단순히 듣기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고맙습니다. 보다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더 진심이 느껴진다. 말이 짧을수록 감정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핵심만 전달하면서도 감정을 담는 법을 알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간결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간결함이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 짧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핵심만 말하면서도 감정을 놓치지 않는 말. 그런 대화가 결국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군더더기를 덜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하면 정작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 과도한 계획이 많을수록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흐려진다. 대화에서도 비슷하다. 핵심 없이 늘어놓는 말은 듣는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핵심만 남기면 메시지는 더 분명해진다.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필요한 것만 남기면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 많은 말,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일. 하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질수록 정신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삶은 무거워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물건을 정리할 때도 그렇다. 쓰지도 않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하고 쌓아두는 물건이 많으면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대화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계속 덧붙이면 결국 중요한 메시지가 묻혀버린다. 단순함은 곧 집중할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지치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다 보니 불안해진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달라진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택해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곧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같다. 단순한 삶이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만 남기는 것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기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쓸데없는 고민을 반복하기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에너지를 쓰는 것. 이렇게 삶을 정리하면 삶은 더 명확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사람들은 종종 단순함을 지루함과 혼동한다. 하지만 단순한 것이야말로 더 깊은 울림을 준다. 미술에서도 배경이 단순할수록 중심이 되는 대상이 더 돋보이고, 음악에서도 불필요한 소음이 줄어들수록 멜로디가 더 강렬하게 들린다. 삶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생각과 쓸데없는 감정을 덜어낼수록 정말 소중한 것들이 또렷하게 보인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삶을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의미 없이 비워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누리는 것이다. 군더더기 없는 대화가 더 설득력 있고 군더더기 없는 삶이 더 만족스럽듯이 말이다. 많이보다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좋은 경험, 좋은 말. 이제 삶에서 덜어낼 것과 남길 것을 고민해 볼 차례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정말 가치 있는 관계만 유지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면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느껴졌던 부담이 가벼워진다.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겁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몇 분 만에 지루해진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특히 위대한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없는 말에 쉽게 피로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가 궁금해할 이야기를 한다. 듣는 사람이 관심 없는 주제를 계속 늘어놓으면 대화는 일방적이 되고 결국 지루해진다. 반대로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흥미를 유도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말의 흐름이다. 매력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한다. 너무 오래 한 가지 주제에만 머물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흥미를 유지한다. 반면 한 가지 이야기를 질질 끌거나 불필요한 디테일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집중력을 잃게 된다. 좋은 대화란 마치 좋은 음악과도 같다. 변화가 없으면 지루해지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담을 준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변주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유머 감각도 필요하다. 꼭 웃기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대화 중간중간 가벼운 농담이나 재치 있는 표현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매력적이다. 위트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상대를 편안하게 한다. 반면 너무 진지하기만 한 대화는 쉽게 무거워지고 피로감을 준다. 중요한 이야기도 적절한 유머를 섞으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또한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도 지루함을 유발하는 요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더 즐거움을 느낀다. 따라서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는 훨씬 활기차고 흥미로워진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며 이야기를 조절할 줄 안다. 상대가 지루해하는 듯한 기색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고 상대가 흥미를 보이는 주제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역사적으로도 매력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단순히 화려한 언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소크라테스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고, 링컨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유머가 섞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뛰어난 대화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다. 또한 좋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속도를 유지한다. 말이 너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지루해진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며 여운을 주고 가벼운 이야기에서는 리듬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루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관심사를 고려하며 대화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다. 잘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순간에 핵심을 짚어 전달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말을 잘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와의 교감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과의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 좋은 말하기는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서론이 길고 불필요한 설명이 많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이 무엇인지 빨리 알고 싶어 한다. 중요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꺼내기보다 처음에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간결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단순하다. 핵심을 중심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핵심이 분명한 사람은 듣는 사람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지만 핵심이 흐릿한 사람은 듣는 사람을 금방 지치게 만든다. 잘 말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개념도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마치 우리가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건 마치라고 하며 비교하는 것처럼 비유는 듣는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연설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링컨은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비유를 통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틴 루터 킹 역시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간결한 예시를 통해 전달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묵함과 핵심 전달의 균형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 하지만 너무 적게 말하면 상대방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다. 말의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잘 말하는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대화를 만들어간다. 대화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좋은 대화란 마치 탁구 경기와 같다. 공을 너무 강하게 쳐도 부담스럽고 너무 약하게 치면 흐름이 끊긴다. 적절한 속도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잘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할 때 비유와 예시를 사용하며 과묵함과 표현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